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어제 오늘 주 후반에 힘 빠진 우리 증시의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1,635개 종목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게다가 어제까지 급등했던 종목군들 파루도 그렇고 급락으로 돌아선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상승 종목은 850개 정도. 850개면 또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에서 충분히 또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 각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오늘장 특징주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주 전문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 종목 얘기 나누러 오셨는데요. 먼저 특징주 5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두 번째, 두산퓨얼셀, 현대, 롯데미 있고요. 미코는 쭉쭉 잘 가더라고요. 미코, 김윤주 전문가가 또 소개를 코미코와 함께 많이 해주셨죠. 로보스타, 로봇주 가운데서는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네, 오늘 내려오면서 가장 고민됐던 분은 오늘은 좀 단기 매매하신 분들에게 좀 포커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방송에 좀 들어왔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익 매매나 끌고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개장 방송 때 좀 초조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매매하는 쪽의 파트.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운영할 때 A그룹은 조금 내가 수익 관점, 손절보다는 매집 관점으로 끌고 가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 매매하는 관점이 있는데 저도 이제 5주차 정도에 돌입을 좀 했습니다. 5주차 동안 불이 들어왔던 종목은 불과 2개 정도. 그것도 지금 어제부터 좀 꺼졌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하신 분들에게 좀 집중 포인트를 맞춰보고 그렇다면 어울리는 종목 삼양식품이 되겠죠. 100만 원대 내지는 80만 원대 밴드 범주에서 아마 매매 관점으로 진입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좀 잡아주시면 2월 6일에 거래량이 좀 동반됐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 관점을 보고 펀더멘탈 쪽이야 삼양식품 너무 잘 나갔던 쪽이고 주가 계속 우상향 됐으니까 눌림목을 한번 타진해 보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싸게 잘 사신 분들은 한 80만 원 정도? 그럼 주가가 이미 수익 중일 텐데 기존에 있던 내용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역대급 실적 나왔고 환율 효과도 있고 정말 불닭볶음면 사랑해요.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양식품이 이제 이끌어가면서 농심, 오뚜기 등등도 오늘 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은 이건 보유자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유자 영역인데 단기 매매 트레이딩을 하니까 언제 익절 정도를 좀 해야 되겠느냐. 지금으로서는 그런 하락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제가 오늘 수급 동태를 좀 파악해보고 왔는데요. 내려오기 전에 삼양식품의 수급 동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언젠가 개인이 들어올 겁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이번 달에만 여러분들 1,000억 원 정도를 샀더라고요. 누적입니다. 연기금은 232억 정도를 사는 수급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없죠. 계속 차익 실현을 해가는 쪽. 혹시나 개인으로서 신규 매수를 진입을 고민하신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단지 보유자분들이 있는데 지금 딱 하나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 동태가 언제 떨어지는지 단 하루라도 대량의 물량 추이가 좀 있다면 익절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 아마 다음 주 되면 110만 원 내지는 105만 원의 하방 경직성 눌림목 테스트를 한번 할 겁니다. 거기를 이겨낸다면 추가적인 업앤다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윗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 높기 때문에 보유 좀 하시는데 조금 더 힘을 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파트는 역시나 데이터 센터, 반도체로 이어지는 데이터 센터. 반도체가 안 되면 데이터 센터가 있겠습니까? 전력 수요 니즈가 늘어날 일이 없죠. 그러면 재생에너지보다는 전력 수요 니즈에 관한 낙수 효과,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두산퓨어셀을 준비를 좀 해봤고요. 종목은 수소 관련 종목이 정말 많습니다. 범한퓨어셀, 삼양사, 코롱인도까지 넓혀서 상하프론테크 등등 좀 보고 있는데 5년 만에 왔어요. 여러분들 수소 종목들이 이제 재생에너지 시장이 한참 좋았을 때 2020년하고 21년이었습니다. 너무 빨랐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친환경의 카테고리 하나에 있는 것 중에 2차전지가 좀 밀렸고 재생에너지 파트는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니즈 때문에 원전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수소 파트들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야 수소 파트에 관해서 10년 장기 투자를 좀 해가는 쪽인데 수소 파트에 관해서 수소 자동차 쪽보다는
에너지원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셔라.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수소 훈풍의 에너지가 재생 에너지는 아닙니다. X고요. 전력 니즈는 OK입니다. 그러면 이제 변곡점의 두산 PSL 같은 경우는 좀 올라섰는데 추가적으로 좀 상방 움직임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냐?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하나솔루션을 필두로 어떤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니즈와 맞물리고 트럼프 쪽에서 호재거리로 좀 인식이 되는 종목들은 낙수 효과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뭐 두산 PSL, 범한 PSL 등등 조금 더 가지를 넓히면 코롱인도 삼양산까지 우리가 수소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두산 PSL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인데요. 제가 아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긴가민가 하다. 굉장히 이번 주에 수급의 전환 너무 빨랐나? 저는 사실상 그 3월 말부터 이제 조선방산이 많이 갔지, 수급의 전환이 좀 오겠지 하는 찰나에 관세를 두들겨 맞았거든요. 이제 관세가 일단락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재료 소멸로 봐야 되겠죠. 관세 때문에 더 이상 떨어졌다는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그런데 현대로템입니다. 그러면 과연 다시 한번 국방력 강화, 글로벌 세계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으로 간다. 이쪽을 봐야 되느냐. 이건 녹록치가 않죠. 그래서 이제 긴가민가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하나 시스템, 지금이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이라도 현대로템, 아니면 후발주자, 뭐 LIG 넥슨까지 포함입니다. 후발주자를 좀 찾아봐야 되나, 방산 쪽에서. 이런 고민이 들고 있다는 거. 제가 이 정도 고민이 들 거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유저분들도 좀 공감을 하실 겁니다. 특히 많은 고수분들. 그런데 아직까지 저는 좀 밀어붙여야 되겠다. 사실은 이 위치단에 대한 밸류, 뭐 이런 이익 모멘텀들이 저는 좀 부담스럽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모 증권사의 리포트 효과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8만 원을 냈거든요. 그러면 그 증권사의 목표가만 본다면 1년입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사야죠. 앞으로 70%가 더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좀 조심할 때는 되지 않았나. 단지 그 개인 투자자들, 보유자분들의 차익 실현 니즈는 아직까지 10만 원이 뚫릴 때까지는 없습니다만은 보유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조금 더 하방으로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쪽 어떤 지수 관련된 종목들도 밑으로 내려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시속게임 연출 상황에서 다음 주, 다다음 주 답 나온다. 현대로템은 보면 지금 뭐 K9, K2 뭐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럼에도 주가는 조금 제한적인 것이지 않나. 보유자 영역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펄스히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미코의 지주사 미코입니다. 세미콘 코리아 갔을 때 굉장히 첫 종목이 코미코였었는데 저도 이제 좀 고민합니다. 최근에 레거시에 대해서 공략을 좀 못했습니다. 작년에 레거시를 공략하고 결과물이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끌고 왔는데요. 최근에는 HBM 결과 삼성전자가 좀 열을 올리는 HBM4의 로직 다이나 패키징 쪽, HBM 쪽, CXL 쪽으로 좀 주목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쿠가 가는 이유는 AI 가속기 때문입니다. 물론 코미코라는 자회사의 호실적도 있겠습니다만 이 펄스히터가 AI 가속기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 실적이나 재무는 뭐 나무랄 데 없고요. 기술적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잘 이제 변곡점에 올라서는 모습인데 거래량이 좀 부족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점 반등을 딱 해가지고 거래량 없이 스멀스멀 밀고 올라오는 형태는 좋은데 어느 정도 저항 라인에 부딪혔을 때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좀 밀어줘야 되는데 미코도 그러한 위치에는 왔습니다. 그러면 미코의 뭐 실적이나 다른 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조금 더 기술적 관점에 포커싱을 하면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이 완벽하게 좀 밀고 들어오는지까지 하나 더 더불어서 체크 포인트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봇은 저도 종목 정리가 좀 끝났는데요. 최근에는 뭐 지금 로보티즈, 에브리봇 이런 종목들 좀 볼까요? 잠깐 시간 있으니까. 너무 뭐 종목 좋죠. 오늘 에브리봇 지금 16%, 로보티즈는 최근에 주가가 뭐 고공행진.
이거 따라갈 것인가?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보유자 영역으로 남겨두시고요. 그나마 우리가 정말로 로봇에 대한 정책 모멘텀을 탈 수 있고 기술적으로 뭔가 좀 해봐야 된다면 이 로보스타에 지금 자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해볼 만한 자리. 내가 정말 손절매에 입각한 기술적 손절매 트레이딩을 해보고 싶다면 따라가지 말고 이 로보스타에 대한 종목을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책 효과 좋습니다. 단지 고점에 있는 종목 따라가지 말고 후발주 중에 고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로봇에 대한 정책 지속성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와 의사결정이 틀릴 수도 있고 저는 정책의 모멘텀이 짧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실적 부분이 없는 부분은 좀 걸리적거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이 증가하는 파트는 아니죠. 기대감의 모멘텀 파트이기 때문에 분명히 손절매에 입각해야 된다는 것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5종목을 알아봤습니다. 정책주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골라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의 원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픽 종목 바로 이 종목이네요. 한글과 컴퓨터요. 자주 얘기를 해주신 종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종목을 원픽으로 고르신 이유는요? 네, 뭐 AI 소프트웨어 시장도 좀 개화를 할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뭐 폴라리스 오피스 등등이 좀 갈 때 뭐 퓨리오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솔트루스를 포함해서 갈 때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과연 실적 기반인 쪽이 있는 쪽이냐, 앞으로도 수주 잔고라든지 계약 수주를 얻어서 수주가 확대되는 종목이 있을 것이냐, 한글과 컴퓨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수주 확대 소식이 좀 있었고요. 공공기관 쪽입니다. 뭐 국회라든지.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 모멘텀이 있지만 실적 호전 종목입니다. 작년에도 흑자 썼고요. 이 기업이 지금 2020년부터 단 한 번도 적자를 찍은 적은 없습니다. 물론 비지배 순이익에선 적자가 있었습니다만 늘 흑자를 기록했고요. 작년에 404, 올해도 538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659억 정도. 이제 문제되는 부분은 지금 어제 거의 다의 실적이 끝났는데 공매도 부분이에요. 오늘 좀 번외로 말씀드리면 유진테크 같은 종목이 어제 공매도를 두들겨 맞고 오늘 공매도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공매도였다는 거죠. 여기도 여러분들 한글과 컴퓨터도 하나 공매도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공매도의 거래 비중 8%, 6%, 5%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상대적으로 우호적입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이 뭐 15%에서 19% 이렇게 두 자릿수 있는 종목들은 향후에 더 잘 가겠지만 당장은 못 움직입니다. 대차장고 감소가 없는 이상. 그런데 한글과 컴퓨터는 그래도 한 자릿수 대거든요. 종목의 퍼포먼스는 좀 보여줄 수 있다. 공공기관 연이은 수주가 있고 정책 모멘텀을 타고 있고 여기에 이제 실적 안전판 역할하는 실적이 있다는 거. AI 소프트웨어 뭐 글로벌 기업으로 변화를 한다고 하는 사칭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략해 볼 거면 기술적 위치, 실적 기반, 이익 모멘텀. 올해도 이익 증가, 내년에도 이익 증가하는 한글과 컴퓨터 정도가 맞지 않겠느냐. 오늘도 시장 대비 강하기 때문에 오늘의 픽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쪽도 정책 모멘텀 봐주셨어요. 한글과 컴퓨터, 정책뿐만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는 정책주 볼 때 실적이라는 안전판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 많이 강조해 주시잖아요. 한글과 컴퓨터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기업으로 소개를 해주시네요.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특징주까지 개장은증권 통해서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12시 증권 통파 퀴즈쇼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하시면서 또 여유로운 시간 혹시라도 혼밥을 하고 계시는 분들 퀴즈 푸시면서 또 이 시간 보내신다면은 외롭지 않으실 겁니다. 10문제 조금 더 쉽게 푸실 수 있는 방법 이 시간 힌트 드리는데요. 오늘 문제는 이 키워드와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라면입니다. 황제주에 등극한 삼양식품 관련된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라면과 관련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재미난 내용들이 퀴즈에 녹아 있을 겁니다. 함께 풀어주시면은요. 또 상금을 나눠 가질 수도 있고 아 맞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SNS 이벤트 발표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나도 참여했는데 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 이벤트 당첨자까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